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사 1차 행정법 6번 문제입니다. 2015년도 기초 6번 문제고요. 자, 직권 취소에 관한 쟁점이었죠. 자, 직권 취소란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그림부터 잡자면 한마디로 행정청이 직권 취소란 행정청이 자기 처분을 다시 되돌리는 제도죠.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을 위반했거나 법에는 맞지만 너무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다. 그때 행정청이 내가 잘못했다, 다시 고치자 하고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바로 직권 취소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 취소의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직권 취소는 행정청의 자기 통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 정정권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좀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가 하자가 있으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답 패턴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 행정행위는 국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허가를 내줬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 허가 혹은 뭐 영업 허가를 혹은 개발 허가를 내어줬는데 국민은 그걸 믿고 움직이죠. 뭐 돈을 빌리고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몇 달 몇 년 뒤에 행정청이 말합니다. 이거 요건 하나 빠졌네. 취소할게요. 라고 하면 이게 과연 괜찮냐 이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신뢰보호의 문제입니다. 신뢰보호. 그래서 직권 취소에 있어서 이 핵심 원리가 직권 취소는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 취소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당사자의 신뢰보호. 즉 당사자가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이미 형성된 법적 안정성, 그리고 지금 취소하지 않으면 공익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요 세 가지 등을 고려해서 비교 저울질한다. 즉 형량한다고 하죠.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와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점을 부정하는 지문이 나오죠. 요게 바로 오답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를 할 때 객관식에서 어떻게 틀리게 내느냐. 직권 취소는 하자만 있으면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뢰보호 고려 없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답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위법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직권 취소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직권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자 이거죠.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느냐 아니면 앞에서 끊느냐, 앞으로 끊느냐 이거예요. 자, 취소 다들 아시죠? 자,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반대로 철회는요? 네. 그죠? 처음에는 적법했는데 사전 변경 등으로 인해서 효력을 제거하는 거다. 지금 포인트는 장래효다. 장래효. 그래서 앞으로만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철회라고 불러도 예를 들어서 이미 발생한 효과까지 없앤다? 그럼 사실상 취소죠. 그래서 이름은 철회라고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한 효과까지 없애면 그 효력은 취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 효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부당한 경우에 대한 취소 가능성. 직권 취소는 위법한 경우만 가능하냐? 이것도 헷갈리기 쉬워요. 부당한 경우도 가능하다. 부당한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법에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 공익에 명백히 반하다.
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부당한 사유로서 직권 취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직권 취소요. 행정청이 마음대로 버튼을 누르는 제도가 아니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그 신뢰를 무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직권 취소는 하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보호와 공익을 저울질한 결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량, 비교 형량까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공익을 함께 비교 형량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025년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문제 1번. 지문 1번.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신뢰보호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바로 자, 신뢰보호 고려 불필요하다. 아니라 그랬죠? 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죠? 이 신뢰보호, 즉 국민이 그 처분을 믿고 이미 생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축허가를 실수로 내줬다 하더라도 이걸 믿고 건물을 다 지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거 잘못했네.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반드시 기억하자. 직권 취소를 할 때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공익 등을 비교 교량해야 된다. 판례 입장. 그래서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쉽게 풀렸다. 자, 2번.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법에 별도의 직권 취소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정정권. 자기 정정권 개념이다. 자, 예를 들어서 허가 잘못 내렸네. 그러면서 행정청은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그게 무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 자, 처분의 위법 사유로 행정행위의 취소가 있다더라도 취소 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과를 장래에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자,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위법 사유가 있어도 처리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자, 위법 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취소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죠. 취소냐 처리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실제 효과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소급표. 이미 있는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없앤다는 것이고 철회는 앞으로의 효력만 장래적으로 없앤다. 자, 예를 들어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면 사실상 효과는 취소의 성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 사유라 하더라도 효과를 봐서 철회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 그래서 3번 질문 옳은 질문이고요. 4번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킨 행정행위다. 그리고요. 5번 취소 사유는 위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죠? 자, 부당 사유도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는 꼭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였고요. 7번 문제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결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재량행위. 자, 여러분, 재량행위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이 하나 있다. 이게 재량이니까 행정청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량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재량이라는 것은 행정청에게 그 판단의 여지가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는 법이 하나의 답만 정해놓지 않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둔 영역을 말한다. 그래서 법률 요건은 맞는데 뭐 공익이라든가 정책 환경, 뭐 질서, 형평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재량행위다. 재량행위.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구별해야 되고, 이거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외국인이 말하는데, 자, 외국인이 말하기를 학생 비자였는데, 이거 한국에서 그죠? 취업 비자로 바꾸고 싶다. 체류 자격 변경해달라. 이겁니다. 자, 행정청은 서류 맞네. 허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죠? 체류 목적은 좀 적절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내 질서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정부가 트럼프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 그죠? 체류 자격 변경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 외국인 정책에 부합하는지 등등 이러한 어떤 외국인 정책, 그다음에 어떤 공익 또는 이제 국가적 판단 등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소위 특허, 즉 설권적 처분이자 재량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개입된다,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대표적인 재량행위,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것도 역시 재량행위다. 건축 허가만 보면 기속행위처럼 보이죠. 근데 앞에 뭐가 조건이 달렸냐?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농지 전용을 수반한다고 나오면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재량행위로 바뀐다. 자, 왜냐하면요, 농지 전용 허가는 재량행위고요. 인허가가 묶여 있는 경우, 의제 인허가 성격은 이 선행 인허가 성격을 승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농지 전용 허가 자체가 재량이면은 이러한 건축 허가도 재량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도 재량행위로 본다. 의제 인허가에서는 여러분 제일 센 놈의 성격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다. 그다음 세 번째, 공유수면 점용 허가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다. 공유수면, 바다, 뭐 하천과 같은 공공재를 특정 개인에게 쓰세요 하고 내주는 걸 말하죠. 여기서 행정청이 그냥 요건만 보고 판단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뭐 환경 보호 문제, 그다음에 항로에 대한 안전, 뭐 공공의 이용 가능성 등등 이 모든 걸 따져서 결정한다. 그래서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공공용물 사용을 허락하는 마찬가지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재량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개인에게 허용한다. 재량, 그죠? 재량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이거는 이게 오답 처리로 나왔던 거죠. 이거는 기속행위라고 보셔야 된다. 변상금 부과예요. 예를 들어서 자,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때 행정청이 고민할 게 있다. 이거 사정이 좀 딱하니까 봐줄까? 이번엔 경고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부과해야 돼. 변상금 부과는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기속행위다.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기속행위다. 변상금 부과는 그죠? 재량으로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재, 부과, 징벌, 그죠? 여기에 요건이 명확하면 기속행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뭐 정책, 공익, 뭐 국가 질서 고려가 이루어지면 재량, 공공재를 개인에게 허용하는 거 재량, 그죠? 요건만 맞으면 자동 처리된다. 기속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판단의 여지가 있으면 재량이고요. 판단의 여지가 없다. 기속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출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거, 자,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요거. 그다음에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한다. 그죠? 요거 헷갈리시지 말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 대표적인 재량행위.
근데 변상금 부가행위 이거는 그죠?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부과해야 되는 기속행위다. 아시겠죠? 정답은 네, 3번.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 쟁점이 이제 행정지도에 대한 쟁점입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행정지도 중요하죠. 네, 이상하게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겉으로는 행정지도, 네,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자, 행정지도는 자, 법적으로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진짜 배짱 좋지 않기로서는 안 따르기 사실상 안 따르기 어렵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사실상 강요 아닌지 이런 긴장 관계가 바로 출제 포인트다. 자, 먼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라는 거 깔고 가셔야 됩니다.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죠. 즉 그냥 안 따라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안 따르면 불이익 주겠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허가 안 내준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원칙? 자, 불이익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다. 그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죠? 허가 거부, 제재,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분 취지 내용에 대한 고지 원칙이다. 왜 필요하냐? 자, 행정지도를 할 때 공무원은 반드시 세 가지를 밝혀야 된다. 신분, 그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 그 취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래야 자, 상대방이 아,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유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걸 안 밝히고 이거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하세요 이러는 순간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강요와 권유 그 경계가 어디냐 이런 것들. 자, 안 해도 된다 는 선택지가 존재하면 이거는 뭡니까? 안 해도 된다 행정지도다. 자, 안 하면 손해본다 이런 분위기다. 그럼 위법 가능성이죠. 그래서 권장드립니다. 가능해요. 안 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틀린 지문.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침해 비강제 원칙이다. 그죠? 목적 달성의 필요 최소한도로만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부당한 강요는 당연히 금지된다. 행정절차법 48조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박, 협박, 사실상 강제에 해당할 시에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의견 제출권 보장입니다. 의견 제출권. 자,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가능하다. 요거 행정절차법 제5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쌍방적 협력적 행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의견 제출 가능하다. 그다음에 국가 배상 책임과의 관계. 요것도 이제 오답 포인트입니다. 국가 배상 책임. 자,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 바로 여기죠. 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틀린 게 여기 이 포인트 때문이에요. 우리 판례는 우리 행정지도도 직무로서 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그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자,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 그래서 비권력 작용이다. 국가배상에서 제외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게 이제 오답 포인트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명령은 아니지만 면책도 아니라는 점. 그래서 강제는 못한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위법이고 손해를 주면 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혀라 신분, 강요는 할 수 없다. 불이익 주지 말고 의견은 받아라. 자, 위법하면 배상, 책임 물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서 자, 8번 문제였어요.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 1번 지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혀라. 그죠?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이걸 권하는지를 밝혀라. 취지, 내용, 신분. 행정절차법 48조 제1항.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약처 공무원이 이 제품은 판매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냥 공무원인데요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건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행정지도 목적으로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밝혀라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직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여러분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2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불이익 조치 금지. 예. 그래서 행정지도는 왜 그렇죠? 비권력적 행위다. 다른 말로 강제 불가 원칙, 강제 불가가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권유는 가능하나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권유는 연애는 권유할 수 있지만 결혼은요, 그죠? 강요할 수 없다. 그죠? 네, 너무 명언입니다. 명언. 자, 어쨌든 그렇고요. 결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순간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3번 지문 틀렸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주 틀립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위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야 된다는 거. 자, 4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죠. 그렇죠. 의견 제출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짧지만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는 자, 협력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의견 제출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도 방식은 부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는 권유받는 건 곤란하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견 제출 인정되고요. 5번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되죠.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돼야 안 돼요. 부당하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최소한도 원칙 비강제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한도로만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공무원이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마치 협박하듯이 뭐야?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이미 행정지도가 아니라 사실상 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아시겠죠? 협박은 금지된다. 이런 경우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지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유형 행정에 해당한다. 협조의 요청 형식을 띈다. 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도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행정청은 항상 신분과 취지를 밝혀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의견 수렴까지 해야 된다. 의견 받아라. 불이익 주지 말고 꼭 최소한도로만 해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쟁점에서 행정응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응원. 자, 행정응원은 뭐와 구별해야 된다? 행정협조와 구분하자. 자, 그래서 행정청이 왜 다른 행정청을 불러내야 되는가, 부르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행정응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곤란성, 곤란함에 있습니다. 곤란함. 그래서 행정응원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자기 힘으로 독자적으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즉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죠? 장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그죠? 법령상 단독 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건 혼자 해서 못한다, 도와줘. 이게 바로 행정응원입니다. 즉, 편리해서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서 요청하는 게 행정응원이에요. 반면에 행정협조는 뭡니까? 이 목적 자체가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죠? 그리고 국민 만족도 향상. 이런 말 나오면 행정협조입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 국민 만족도 제고, 이런 말들이 보이면 행정응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정협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협조.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죠? 같이 하면 더 좋아서 협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 수행도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공동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그래서 곤란함은 없다. 곤란함 없다? 그러면 협조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응원에 대해서는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다. 사유가 나와 있죠. 1호부터. 그죠? 2호, 3호, 4호, 5호 등을 보시면 된다. 반면에 2항에서는 행정응원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라는 거.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죠? 행정응원으로 인해서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행정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서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게 통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누가 지휘감독을 하냐? 역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여전히 받는다는 거죠.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물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요. 비용은요. 응원 역시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해야겠죠. 밥을 먹자 요청한 사람이 밥값 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담 금액,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8조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2차에서도 행정 절차론에 관해서 요거 나올 수 있는 단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요 9번 문제 그다음에 정답 결정 포인트, 이게 출제 포인트 이렇게 나와요. 자,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의 지원을 받으면 행정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지원을 받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행정응원 사유죠. 전문성이 없다? 행정응원 사유. 근데 뭐가 없다?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면 응원이 아니라 그랬죠. 행정협조 사유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혼자 못해서 요청한다 응원이고요. 같이 하면 좋아서 협력한다 행정협조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 행정절차법 8조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8조에 대한 내용 조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응원 사유 맞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그대로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사유라고 그랬죠? 응원 사유가 아니라 협조 사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7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7조. 그래서 행정절차법 7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다음에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인원 장비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라고 보시면 이제 행정 응원 사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능률적 경제적 이유도 행정 응원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A청이 혼자 하면 한 달 걸리지만 B청과 협력하면 그죠?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요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원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전문기관 협조 필요성. 역시 농림, 예를 들어서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가 토양 오염 조사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 측정 장비는 환경청에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환경청에 대해서 농림부는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5번 질문도 역시 인원 장비 등이 부족하다. 이런 사실상의 이유도 역시 현실적인 이유로 야 직원도 모자라고 장비가 부족하니까 인력 좀 파견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응원 사유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관 법률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의신청. 자, 이거 조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 예를 들어 청구인이 여러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지금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있었고 이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 혹은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런 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결과를 7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 7일 이내에.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7일 연장 가능하다. 이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묻고 있다. 즉, 자 공공기관이 이건 공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야 이거 다시 좀 검토해줘. 그 결정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내부적 불복 절차라는 부분. 그러면 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요건 두 가지. 예. 첫 번째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과도하게 비공개야 라고 이의제기 넣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 뭐라고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했어요. 근데 아무 결정이 없다는 거죠. 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동안 아무 결정도 안 해. 그러면 사실상 거부와 같으니까 이의신청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답이 없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의신청 기한이죠. 기간. 요거 숫자 주의하자. 자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 지났어요. 그러면 지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그날부터 30일.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20일 기다렸다. 30일 안에 신청해라. 20일 기다리고 30일 안에 신청하시면 된다. 20일 기다리고 30일 안에 신청하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공공기관 입장에서 자 이의신청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답을 줘라?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그죠? 꽤 빨리 답변 줘야 됩니다. 자 7일 이내에 결정해서 문서로 그것도 구두라면 안 되고요. 문서로 통지해줘라. 그죠? 문서로 통지해줘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네. 그러면 몇 번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며칠? 7일. 1회에 한해서 7일. 즉 7일 안에 답변해줘라.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며칠?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2차에서도 중요하고요. 행정 절차로 2차에서도 숫자 3개 20, 37 요거 20, 37 기억하자. 자, 요게 이제 얼마든지 숫자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례형 대비해야 됩니다. 2차 할 때. 자, 사례 예를 들어서 한 시민이 자, 시청에다가 어떤 정보 공개, 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뭐 협약서 등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시청에서 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죠. 네,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 이랍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받은 시청은 그거를 며칠 안에 7일 안에 재검토 후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 줘라.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지금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 전치 절차인가?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의 신청은 자, 행정심판의 전치 절차가 아니라는 거. 요거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선택적인 내부 절차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에 1차적 구제 수단이다. 그러면 이의 신청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 구멍을 뚫는다 이거죠? 자, 청구인이 자, 불복 정보 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자, 먼저 정보 공개 청구 후 며칠이 지나 20일이라 했어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다. 그러면 차물만큼 참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그죠? 정보 공개 청구 후 며칠입니까 이거? 30일. 정보 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자, 이거 20일이죠? 쏘리.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게 30일이죠?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공공기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이죠?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일 들어가는 게 기역과 니은이고요. 이게 디귿이네요.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20일, 30일, 7일이 정답이네요. 요거 하나 빠뜨렸어. 죄송합니다. 요거 빠뜨렸어. 어쨌든 자,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래서 니은이 빠졌다. 니은 지문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 37일 요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요. 네. 정보 공개 청구, 그죠?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또는 20일 동안 결정하지 않았어. 자, 20일 동안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럼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20일 동안 아무 답이 없어.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그럼 기관은 7일 안에 답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거 30일. 자, 20일, 30일, 그리고 7일 이내에 기관은 결정 통보해줘라. 그리고 7일,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연장할 수 있다. 1회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개인정보보호법령상에 뭐가 나왔습니까?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뭐와 구별해야 된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요거 출제자가 노리는
구조 구분 문제입니다. 요거 2차에서도 그죠? 출제된 바 있죠. 행정 절차론. 자, 그래서 자, CCTV 요거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뭘 묻냐? 이게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형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목적 중심이다. 그리고 자, 고정형은 목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동형은요. 이건 절차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자, 구조부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건 이제 설치 자체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원칙 금지입니다. 원칙 금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고정형 공개된 장소 상시 촬영 가능. 우리 그래서 이 촬영이 공익적으로 꼭 필요하냐. 그래서 왜 찍느냐가 핵심이다. 왜 찍느냐. 자, 그래서 요 쟁점 두 번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허용 사유예요. 허용 사유. 그래서 고정형은 자, 포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즉 열거된 사유만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범, 자, 두 문자를 따자. 범, 어차피 2차에서도 외워야 돼요. 범시 교통, 범시 교통 저장하지 않는다. 즉 비저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범시 교통 비저장. 즉 범죄 예방 수사 시 시설의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 수집, 그다음에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값 산출을 위해 일시 처리, 영상 저장 없이 통계값만 산출하는 경우 이 5개 중 하나라도 아니면 고정형은 설치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근데 포인트는 자 여기 포인트 공익 목적 법률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다. 뭐가 포인트냐? 출제는 어떤 식으로 꼬냐면 이동형 사유를 고정형에 당연히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이동형 사유를 고정형에 끼워 넣기 문제가 나온다. 바로 출제 포인트죠. 촬영 사실을 표시했고 정보 주체가 거부하지 않았다. 네, 요 말. 촬영 사실을 표시했고 정보 주체가 거부하지 않았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합법 같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거는 고정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형은 고정형과는 좀 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동형은 말 그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들고 다니며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발성, 일시성이 전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동형은 자, 촬영 사실에 대한 표시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정보 주체에 대한 거부 의사가 없다. 그리고 과도한 뭐 권리침해 없다.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허용된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쟁점 네 번째. 그래서 자, 고정형 목적을 묻는다. 범죄, 시설, 교통, 비저장, 통계. 뭐 고정형이고요. 표시, 동의, 뭐 거부를 묻는다. 이거는 이제 이동식이다. 촬영 사실에 대한 표시, 거부 의사가 없다.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허용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촬영해도 되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찍느냐 이것만 봅니다. 반면에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어떻게 찍었는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고정형은 목적, 이동형은 절차라는 말이고요. 표시 거부 이동형이다. 범죄, 시설, 교통은 고정형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 자, 범죄 예방 수사 위하여 필요하다. 범죄 예방 수사 목적. 그럼 고정형 맞죠? 화재 예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죠? 시설의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목적. 그죠? 맞죠? 그다음에 교통 단속을 위하여. 교통 단속 목적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고정형이다. 4번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이거는 고정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허용 사유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5번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 정보를 일시적 처리하는 경우는 고정형. 네, 고정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저장 통계 처리는 고정형 허용 사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형은요. 역시 요거 촬영 사실에 대한 표시와 거부 의사가 없다. 이건 권리 침해나 과도성 없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허용 사유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문제 12번부터 행정 대집행에 관한 쟁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